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로 강원도 내 부동산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 교동의 한 아파트 분양 경쟁률은 최고 7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줄면서 영월 찰옥수수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의 농가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 기업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해마다 반려동물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버려지는 동물도 늘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반려동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강원도 소방본부가 축산농가 폭염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소방본부는 축산농가에 가축 음용수와 축사 살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도내 부동산 시장이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수도권의 풍선 효과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강릉 교동의 한 아파트 분양이 최근 마감됐는데 도내 최고인 70대 1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거래량이 15,000건이 넘는 등 비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교동 7공원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이 예상대로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3.3제곱미터당 1,200만 원이 넘는 도내 최고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경쟁률은 46.8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도내 최고 수치입니다. 특히 전용 면적 140제곱미터는 무려 7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교동 일대 학군을 비롯한 주거 인프라의 영향 때문입니다. 청약 결과는 오는 10일 나옵니다. 가장 우선되는 게 거주자에 의해서 가점제가 있고 추첨제가 있습니다. 가점제는 말 그대로 그 소유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청약 통장, 그다음에 부모 보양 이런 같은 그런 가점이 적용되고요. 추첨제는 그 외 추첨제는 가점제가 해당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추첨제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뜨거운 아파트 인기는 강릉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규제로 인해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드는 반면 강원도는 올 상반기 15,000건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서 도 전역이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도내 부동산이 수도권 투자자들의 먹잇감이 된 겁니다. 여기에 교통인프라 확충과 청정 이미지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수도권에 워낙 규제가 심하니까는 이제 강원권 쪽으로도 투자 수요도 이렇게 전이가 되고, 사실은 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저평가된 곳인데 강릉도 그렇고 이제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져가지고요. 이제 그런 게 반영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올 하반기 예정된 도내 아파트 입주는 7,200여 세대.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규 아파트 입주로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고 수도권의 투자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소비가 줄면서 화천의 멀쩡한 애호박들이 산지 폐기됐던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영월 대표 농산물인 찰옥수수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풍년을 맞았지만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지역의 농가를 위해 착한 소비가 절실해 보입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월에서 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는 유성목 심서연 씨 부부. 올해 작황이 좋아 풍년을 맞았지만 기쁜 마음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대면 판매 등의 판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농사만 잘 됐다고 저희가 앉아서 좋아할 게 아니거든요. 이걸 다 판매를 하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라는 악재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판매량보다 거의 한 10%, 20% 줄어든 게 아니라 10%, 20%밖에 못 팔았어요. 그럼 나머지 이거를 다 어떻게 폐기 처분할 수도 없고. 지난해보다 수확량은 늘은 반면 소비가 줄어 수확을 포기하고 아예 밭을 갈아엎는 경우도 이어지는 상황. 상황이 이렇자 판로가 막힌 농가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 내 기업들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영월군이 지역 내 찰옥수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8일까지 옥수수 팔아주기 운동에 나섭니다. 지역의 대형 리조트 운영기업이 옥수수 5천만 원어치를 구입하는 등 지역 내 기관과 단체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구매해서
계열사분들과 많이 나누게 됐고요.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게 됐습니다. 영월에서 자리 잡고 있고 지역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지역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월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하남시와 서울 구로구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주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각계각층의 착한 소비가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호입니다. 동해시가 개인 사업자들의 주민세 등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코로나19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을 위해 지난 4월 동해시의회 동의를 얻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감면되는 세액은 모두 2억 4천만 원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처리됩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업소 대표자는 신규 고용 전 2일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확인 후 채용해야 합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 검사 확인서 수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검사토록 지도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시설 폐쇄를 할 수 있고 법령 위반으로 감염 확산 시 방역 비용 등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국내 3가구 중 1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가철마다 버려지는 동물도 늘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강원도가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 동물 등록 잦은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박순성 반려동물 담당과 이야기 나눠보죠. 담당님 반갑습니다. 강아지 같은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는 법적인 의무가 동물보호법으로 정해져 있죠. 먼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려견은 동물 등록이 의무사항이며 고양이든 다른 종류의 반려동물은 동물 등록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려견을 입양한 날 또는 반려견이 생후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기간과 절차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동물 등록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년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2개월 2주 기간 동안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 등록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주하시는 시청, 군청이나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의 동물 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 반려견과 함께 찾아가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간도 아직 남아있고 방법도 어렵지 않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동물 등록제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금년 6월까지 강원도에서 유실 유기된 동물 발생 건수는 2,526두이며 19년도에 6,207두, 20년도에 5,567두입니다. 매년 사회적 반려동물 인식이 성숙되고 일부는 코로나로 영향으로 인해 영동권 여행 감소로 유실 유기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만 아직도 많은 반려동물이 유기 유실되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을 등록할 경우에는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동안이 종료된 10월 1일부터 도, 시군,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미등록 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되면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동물 놀이터 등 공공시설 이용과 반려동물 보험 가입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역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도 함께 정착해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는 2014년도부터 동물 등록제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반려동물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주시고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실 때에는 타인에게 유해를 가할 수 없도록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맹견의 경우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여 개 물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인생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동물 등록에 꼭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박순성 반려동물 담당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오후 5시쯤 인제군 북면 한계리 인근 도로에서 60대 여성 6명이 타고 있던 승합차가 5m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62살 A씨 등 2명이 숨지고 나머지 4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이들은 모두 친구 사이로 이날 오전 인제를 방문했다가 서울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오후 3시쯤 동해시 한섬 해변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20대 여성 2명이 구조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여성 2명이 너울성 파도에 의해 바다 바깥쪽으로 떠내려간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해경은 지난달부터 모두 9명의 튜브 표류자를 구조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축산농가 폭염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최근 계속되는 폭염으로 도내 축산농가에 가축 음용수 113톤과 축사 온도를 낮추기 위해 지붕과 축사 살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생활용수도 지난달에만 약 300톤을 공급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무더위가 끝날 때까지 무더위와 사투를 벌이는 축산농가와 도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월군이 최근 철새인 민물 가마우지로 인한 내수면 어족 자원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영월군은 어족 자원 고갈 방지를 위해 예산 7억 7천여만 원을 들여 쏘가리와 대농갱이를 대량 방류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포획이 금지돼 있는 민물 가마우지를 유해 야생 조수로 지정해 포획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지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영월군에는 현재 300마리 이상의 민물 가마우지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새들이 먹어치우는 물고기 양은 연간 76톤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동해 지역에서 러시아 국적 외국인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동해시가 외국인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동해시는 현재까지 러시아 계통 등록 외국인 131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 중 114명에 대한 검사 독려 전화와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3일 현재까지 외국인 83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연락이 되지 않는 17명에 대해서는 거주지를 방문해 검사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평창군이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낙석과 붕괴 피해를 입은 대관령면 수아리 급경사지를 정비합니다. 군은 사업비 약 411억 원을 들여 수아리 일대 용평 리조트에서 도암댐 방향 도로변 급경사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올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4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홍천 지역의 대표 여름 축제인 홍천 찰옥수수 축제 판매 행사가 지난 1일 폐막했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2주 동안 옥수수 31만여 개를 팔아 매출은 지난해보다 25%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장 판매는 전년 대비 40% 감소한 반면 택배를 통한 온라인 판매가 300% 이상 늘었습니다. 원주 전통 한지가 정부 포상 증서 용지로 선정돼 공급됩니다. 한지개발원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32호인 원주 한지장 장흥열 장인의 전통 한지가 정부 포상 증서용으로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한지산업지원센터에 의뢰해 심사를 거쳐 전국 공방 5곳을 선정했습니다. 원주 한지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청와대 대통령 임용지로 납품되기도 했습니다. 영월군이 31일까지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공모 분야는 정주 여건 개선 방안과 유출 방지 방안, 출산율 증대 방안 등입니다. 공모를 통해 최우수상 200만 원 등 총 상금 6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